안녕하세요. 저희는 4부 사장 교차 분석을 통한 비연속 변수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1학년 힐링의 조이, 예성은, 정재인, 허이지입니다. 다음 논문은 도서 의학 보건학 통계 분석 352페이지에 사용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통계 자료의 출처입니다. 해당 연구는 SPSS의 카이 제곱 검정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저희가 다루게 될 SPSS 카이 제곱 검정 실습 예제의 대상입니다. 교차 분석을 다루기 전 비연속 변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변수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등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연속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명목, 서열, 더미 등의 비연속 변수와 등간, 비율 등의 연속 변수로 구분됩니다. 셋째, 독립, 종속, 통제, 매개, 조절 등 기능적 관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변수를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구분하였을 때 연속 변수와 비연속 변수는 양적 변수에 속하게 됩니다. 변수가 수평정선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지는 연속 변수는 척도 간의 간격이 같아 수치 간의 가감이 가능한 등간 척도에 의해 측정된 변수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비연속 변수는 비록 숫자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질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명명 변수와 서열 변수가 비연속 변수의 예시입니다. 명명 변수는 성별, 혈액형, 지역 등 관찰된 개체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비연속 변수이면서 질적 변수이기 때문에 가감승제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같은지 다른지의 유목만 분류가 가능한 변수로서 카이 제곱 검증 등을 통해 통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열 변수는 속성에 대해 상대적인 서열을 보는 것입니다. 석차, 달리기 등수, 출생 순위 등 서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적 변수이지만 비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가감승제가 불가능합니다. 빈도 분석 및 카이 제곱 검증 등을 통해 통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나 보건학 분야의 연구에는 혈액형, 교육 수준 혹은 병리학적 소견이나 치료의 반응 정도처럼 가감승제가 불가능한 비연속 변수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비연속 변수 간의 통계적 관련성 유무를 평가하는 분석법을 넓은 의미에서는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 하는데 SPSS에서는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교차 분석은 두 개의 변수를 교차하는 분석으로 분석 결과를 교차표로 만들어 각각의 해당하는 빈도와 비율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분석 방법으로 명목, 서열 척도인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과 연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이라는 변수와 연령이라는 변수를 투입하여 빈도와 비율을 구분하는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은 카이 제곱 검정 등을 통해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알아볼 때 사용되기 때문에 SPSS를 통해 논문 통계를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변인 간 교차 빈도를 볼 수 있고 교차 빈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두 변인 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차 분석의 경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비연속 변수이므로 평균의 개념은 없으며 연구적 결과는 행과 열로 구성되는 교차표로 요약되어 각 셀의 빈도로서 측정됩니다. 변수가 연속 변수라 하더라도 자료 수집 과정에서 혹은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속 변수를 비연속 변수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SPSS에서 변환, 코딩 변경, 새로운 변수의 순서로 명령어를 이용하여 비연속 변수로 만들어 적합한 통계적 가설 검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유의미하게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변인이 두 개 이상일 때 두 변인이 서로 상관이 없고 독립적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독립성 검증이라고 하며 실제로 나온 관찰 빈도와 통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빈도 간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 제곱 분포를 참조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기법을 독립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SPSS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남녀 성비합 고콜레스테롤 유무, 고중성 지방증 유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연구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 방법은 단면적 조사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카이 제곱에 의한 군과의 분율의 차이뿐 아니라 환자 대조군 연구로서 위험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그룹 변수로 이분되어 있고 남은 젠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변수 모두 이분되어 있습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 비혼속 변수 중에서도 2x2로 요약됩니다.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합니다. 먼저 SPSS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룹은 열 부분으로 젠더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 지방은 행 부분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통계량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타카의 제곱과 위험도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다음 셀에서는 이제 관측 빈도가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 이제 독립 변수가 열 부분에 있기 때문에 퍼센트의 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형식 대화 상자는 이제 셀 출력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오름차순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랩 대화 상자로 갑니다. 부스트랩 수행을 체크해주고 근데 카이 제곱 검정 값에서는 선택하여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위험도 계산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하면은 신뢰 구간 수준 95%에서 유의미한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처리 요약을 보면은 이제 결집값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젠더 그룹, 이제 콜레스테롤 그룹, 이제 중성지방 그룹에 대해서 교차 분석, 카이 제곱 검정, 위험도 추정값에 대한 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그룹 변수에서 피어슨 카이 제곱값을 보면은 p 값이 0.000으로 0.05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간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속성 수정은 에이트의 연속성 보정 카이 제곱 검정의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근사 유효 확률이 0.000으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트 보정을 가한 카이 제곱값이든 피어슨 카이 제곱값을 사용하든지 지방 간의 빈도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둘의 결과가 상반됐을 시에는 두 가지 값을 다 제시하고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의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에이트 보정 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소실되었다 정도로 말하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셔의 정확한 검정은 이제 한 셀 안에서 기대 빈도가 5 이하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그룹을 보면은 이 교차표를 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군에서는 고콜레스테롤인 사람이 32.2%인 것을 알 수 있고 정상인 그룹에서는 16.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을 보면 피어슨 카이 제곱값이 근사 유의 확률 0.000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이트 연속성 보정 카이 제곱 검정에서도 P값이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추정값을 살펴보면은 교차비가 이제 SPS 이제 교차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리스크 팩터들의 결과를 요약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위험 요인과 질병과의 관련성 정도를 표시합니다. 요인인 고콜레스테롤의 폭로 여부와 질병과의 관련성 지표인 이제 교차비는 2.354로 고콜레스테롤에 폭로되면은 지방 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354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95% 신뢰 구간이 어, 1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의 유무는 95%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호트 값은 코호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에선 필요치 않은 값입니다. 코호트 연구는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연구입니다. 코호트 그룹이 NAFLD인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상대 위험도 0.4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콜레스테롤이 없다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에 0.480배 덜 걸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 위험도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는 데 사용되고
위험 요인과 질병과의 관련성의 정도를 직접 확률로 표시한 것입니다. 0.48년 값이 나온 것은 해당 질병의 발생자 수를 정상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아까 교차 값에서 19,338명 중에 17,479가 1,859가 분자 값으로 들어간 것이고 4,400분의 881이 분모 값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제 0.48년 값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서 분자와 분모를 바꿔주면은 2.082배가 나오는데 이를 해석하자면은 고콜레스테롤에 오랜 기간 폭로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걸릴 확률이 폭로 안 된 경우보다 2.0828배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은 아까 앞선 환자 대조군 연구의 교차비랑 비슷한데 이러한 이유로 발생률이 낮은 질병에 대한 리스크 측정은 환자 대조군 연구로 충분히 코호트 연구에서와 비슷한 값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셜 이그젝트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고 약제의 투여 방법에 따라 부작용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독립 변수는 투여 방법이 경과 질내로 나누어진 비연속 변수이고 종속 변수도 부작용의 유무로 비연속 변수인 2 곱하기 2 교차표를 분석하게 됩니다. 칸 내의 기대값이 하나라도 5 미만일 경우 피셜 이그젝트 테스트가 추천됩니다. 일단 기술량 교차 분석에서 투여 방법과 부작용을 각각 행과 열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통계량에서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 단추를 누르면은 카이 검정에서 이그젝트 테스트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을 구하여 줍니다. 셀에서 열에 대한 퍼센트를 알기 위해 이제 표시합니다. 이제 교차표를 보면은 경구 투여의 부작용이 16.1%인 것을 알 수 있고 질내 투여에 의한 방법이 2.9%로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 값을 보면 근사 유의 확률이 0.061로 0.05보다 커서 95% 유의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 빈도수가 5 이하로 되는 칸이 2칸이나 있어 피어슨 카이 제곱 값은 믿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퍼센트가 질레2에서 낮긴 하지만 통계적 검정 결과에 의하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된 차이가 있다면은 표본의 수가 적어 유의성을 보장받지 못한 거라면은 표본의 수를 늘려 연구를 더 진행하면 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유의 수준을 0.05에서 0.1로 느려잡아 평가해서 0.05 유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경계역에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레마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316명의 대장암 환자에서 초음파 CT 페트 검사에서 암의 전이 유무를 판단하였고 최종 진단으로 병리 기준을 선택하여서 앞의 세 가지 검사의 방법에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고 세 가지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가 과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병리 기준을 스탠다드로 선정한 후 초음파 CT 페트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시행하여 하므로 데이터 파일 분할에서 이제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냄을 클릭하여 주고 병리 기준을 분할 집단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교차 분석에 들어가서 초음파 CT를 각각 행에 넣어줍니다. 행과 열에 넣어주고 이제 우리가 할 통계량에 들어가서 카파와 맥레마를 체크하여 줍니다. 결과값을 보면은 병리 기준은 전이 없음과 병리 기준은 전이로 파일이 분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리 기준은 전이 없음 경우에를 보면은 초음파는 174분의 148로
85.1%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T는 174분의 157로 90.2%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검사의 차이는 맥레마 검정값이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검사 간 진단 일치도는 이 일치척도 카파 값을 보면은 0.552로 어느 정도 일치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리 기준은 전이 파일을 보면은 초음파는 142분의 70으로 49.3%, CT는 142분의 77로 54.2%만 전이로 진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검정은 맥레마 검정값 0.382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치 정도를 보면은 0.339로 어느 정도 일치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x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x 교차 분석에서 23,762명의 종합 건강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연령군이 증가할수록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유병률이 증가한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연령군이 증가할수록 지방 간의 유병률의 유의한 증가를 검정해야 하므로 2 곱하기 K 분석법 중 순위 변수에 대한 경향 분석법에 근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형 대 선형 결합 방법을 근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질병의 위험 요인인 이제 연령군을 일단 교차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서 질병의 위험 요인인 연령군을 행으로 질병인 지방간 유무를 열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 통계량 대화 상자에서 카의 제곱을 체크하여 주고 셀 출력 대화 상자에서 행에 대한 퍼센트를 산출하기 위해 체크를 눌러줍니다. 카의 제곱 검정에서 선형 대 선형 결합을 선택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항상 1인 특성을 가집니다. 선형 대 선형 결합값은 235.776으로 자유도 1에서 근사 유의 확률 0.000이므로 연령군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방 간의 유병률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교차 분석의 세 번째 유형인 R/C 교차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C 교차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비연속 변수로 입력된 자료 중 교차표가 3 곱하기 3 이상으로 요약되는 자료의 분석법입니다. 비연속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며 이런 유형의 자료는 순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향 분석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크게 사용되는 세 가지 통계 지식으론 독립성에 대한 검정, 경향 분석, 일치도 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성에 대한 검정을 진행할 때 두 변수 모두가 명확한 명칭 척도, 예를 들어 출생지, 혈액형 등이라면 페어슨스 카이 제곱이 1차적으로 권장됩니다. 페어슨스 카이 제곱 통계치를 이용한 독립성 검정 시에는 최소한의 표본수에 대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R 곱하기 C 교차표에서 어떤 칸의 기대치가 1보다 작아서도 안 되고 칸의 수가 20% 이상에서 그 기대 빈도수가 5보다 작아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경향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 중 어느 한쪽이 혹은 두 변수 모두 순위 척도이면 기본적인 카이 제곱 검정과 더불어 경향 분석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치도 판정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두 검사법의 일치도를 판단하는 데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 변수가 3개 이상으로 분류되는 순위 척도라면 일치도를 산정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해야 합니다. 이제 R/C 유형의 SPSS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성 검정의 연구 예제입니다. 의사의 전공 분야에 따라 개업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3개 지역에서 내과계와 외과계의 전공 분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때 전공 분야에 따라 개업하는 지역의 차이가 있는가를 통계적 접근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공과와 지역의 변수를 만든 뒤 독립성 SAV 파일을 엽니다. 행과 열에 있는 두 변수가 모두 명목척도이므로 경향 분석을 할 이유는 없으며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가를 검증하면 되는데 SPSS의 교차 분석 부분의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합니다. 먼저 교차 분석 대화 상자를 엽니다. 두 변수를 행 그리고 열로 이동시킨 후 통기량 버튼을 눌러 대화 상자에서 카이 제곱을 선택합니다. 이때 셀에 대한 통기량이 필요하므로 셀 대화 상자에서 10%를 표시합니다. 출력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차표는 전문 과목과 지역에 대한 3 곱하기 3의 교차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카이 제곱 검정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 중에서 지역에 따라 전문 과목의 차이가 있다라는 과서를 증명해주는 통계량을 읽어주어야 하므로 카이 제곱 값은 3.373으로 자유도 4에서 점근 유의 확률이 0.497이므로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아닙니다. 즉 지역에 따라 전문 과목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 경향 분석의 연구 예제입니다. 신장 결석을 초음파 분해기로 치료하고자 할 때 신장 결석의 크기가 클수록 치료 효과가 저하되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주어진 자료입니다. 이 경우 순위 변수에 대한 경향 분석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미티지 테스트나 멘탈스 익스텐션 테스트를 적용해야 하나 여기서는 SPSS에 내장되어 있는 선형 대 선형 결합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교차 분석 대화 상자를 연 다음 두 변수를 행과 열로 옮깁니다. 통계량 대화 상자를 눌러 카이 제곱 부분을 표시한 후 결과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출력 결과입니다. 먼저 교차표를 통해 우리는 두 변수 간의 경향이 존재하는지를 눈대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카이 제곱 검정 결과입니다. 사전의 가설을 증명해주는 유의미한 통계량은 펄슨 카이 제곱 값입니다. 이때 값이 9.176으로 유의 확률이 0.057이 되어 결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경향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적으로 선형 대 선형 결합을 선택했을 경우 카이 제곱 값이 8.616이지만 자유도가 1이 되어 점금 유의 확률이 0.003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치도 판정의 연구 예제입니다. 흉부 X선 판독 결과가 전문의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정하기 위해 두 명의 의사에게 53장의 X선 사진을 판독하여 1에서 5까지의 등급으로 결과를 내게 합니다. 다음 표는 이 결과를 교차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의사에게서 엑스레이 판독 결과의 일치도는 얼마나 되며 그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차 분석 대화 상자를 열어 변수를 행과 열로 옮겨준 뒤 통계량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때 순위 변수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위해 감마, 캔더를 타우 b를 지정하고 두 진단 방법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기 위해 카파를 지정한 후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때 카이 제곱 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출력 결과입니다. 대칭적 측도 통계량의 결과에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감마값이 0.657로 1에 근사하고 있으며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두 진단법이 통계적으로 감마 0.657 정도의 일치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허가측도 카파의 값이 0.257이고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일치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 분석의 네 번째 유형인 층화 분석법, 멘텔 헨젤 카이 제곱 검정법입니다. 교차 분석을 할 때 보고자 하는 두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분석법입니다. 교차 분석의 연구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 렙토스피로시스 항체 유병률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지역 간 항체 유별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로 비교한 후 남녀별로 따로 분석한 자료와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 멘텔 헨젤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별을 분리하지 않은 전체 비교입니다. 이때 행과 열에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를 삽입한 후 통계랄 단추를 눌러 카이 제곱 검정란을 체크해 결과를 냅니다. 이 경우 P값이 1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항체율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성별을 분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다시 교차 분석 대화 상자에서 레이어 부분에 성별 변수를 넣어준 뒤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젠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남자의 경우 P값이 0.014로 유의한 차이가 났고 여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변화가 있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멘텔-헨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합니다. 코크란 및 멘텔-헨젤 통계량 부분을 선택하여 다시 결과를 냅니다. 독립성 검정 결과는 성별이라는 변수로 통제한 멘텔-헨젤 검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렙토스피로시스 항체가 서로 독립적이다, 즉 차이가 난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때 공통 순산비를 통해 도시에 살면 농촌보다 렙토스피로시스에 폭로된 추정값이 0.47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층화 분석법을 통한 이 연구 예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체 대상자로 일반적인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결과가 같았고 성별을 나누어 일반적인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여자는 같고 남자는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멘텔-헨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성별 변수를 통제하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렙토스피로시스 항체가는 같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연속 변수의 분석에서 교차 분석의 정의와 네 가지의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